안녕하세요, 김담비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취업을 위해 팍팍한 현실을 하루하루 버티는 취준생 분들에겐 왠지 이 말이 멀게만 느껴질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헛된 희망보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겠죠. 취업 현실을 여과 없이 파헤치고 또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 이어진의 노필터 취업. 세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진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벌써 2020년이 끝나가고 있어요. 2020년 상반기가 끝나가고 이제. 있죠. 네. 근데 반이나 지났잖아요. 그렇죠. 반은 다 지나갔어요. 뭔가 좀 억울한 느낌도 들고 이 음. 코로나 때문에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지나간 느낌이에요.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반이 날아간 네. 이제 그런 느낌이죠. 아마 이제 이런 느낌은 취준생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우리는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이제 채용 자체가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대기업들과 이제 일부 공기업들이 공채를 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그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반기 취업을 좀 노리고 있었던 분들은 아주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마비돼서 굉장히 우울하고 이런데 취준생 분들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럴 때일수록 뭐가 필요하죠? 존버! 네, 존버. 존버가 필요합니다. 자플래닛 여러분 모두가 존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진의 노필터 취업 세 번째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오늘 주제는 공채 축소입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존버를 네. 더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네. 주제부터 좀 가슴이 아프네요. 노필터 진짜. 취업은 항상 주제가 가슴이 아파. 정말 가슴이 아픈데 가뜩이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채용이 없는데 이 공채까지 축소된다니 진짜 너무 그냥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6월 초에 한 2주 전쯤이죠. LG 그룹에서 이제 정기 공채 폐지하고 이제 수시 채용으로 전환한다라고 이렇게 네. 기사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시기가 지금이죠? 가뜩이나 힘든 지금? 가뜩이나 힘든 지금이 뭐 노리고 한 것 같진 않고요. 일단 아마 LG 역시도 좀 그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으로 넘어가는 거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높고 이제 LG는 이미 이제 그룹사 채용은 없고 이제 계열사별로 쪼개져서 이미 채용을 하고 있었고 뭐 현대차 그룹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룹은 2019년부터 다 이제 수시 채용으로 전환이 됐고 한화랑 KT 역시도 이제 수시 채용으로 다 전환이 됐죠. 그리고 이제 SK그룹 역시도 이제 점차적으로 공채 규모를 좀 줄여가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기 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들 이런 변화는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왜 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바꾸는 건가요? 일단은 뭐 돈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제 신입사원을 뽑아가지고 공채 시스템으로 신입사원을 뽑아서 실무에 투입하는 데까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이 공채를 몇 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류 입사 지원부터 이제 인적성 그리고 면접 그리고 뭐 이제 합격 후에 이런 신입사원 연수 그리고 현업 부서까지 배치까지 하면은 한 못해도 5, 6개월은 걸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입사 이 서류 접수부터니까 그 전까지 준비 단계까지 하면은 한 7, 8개월은 그냥 이제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네. 뭐 시간은 이제 이렇게 오래 걸리고요. 또 이제 인적성 시험이나 면접 같은 거 보면은 인적성 시험 이제 학교 같은 데 가서 보잖아요. 네네네.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이런 거 그러면 그거 대관하는 비용도 들고 그리고 그걸 하려면은 그냥 공간만 빌리는 게 아니라 감독관도 가야 되고 맞아, 이거 운영하는 인력들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 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를 운영해주는 외주 업체에다가 맡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비용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회사들이 하기 시작한 거죠. 공채는 이제 한꺼번에 뽑아서 뿌리는 방식인데 네.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을 그때그때 뽑아서 바로 실무에 투입을 하면 이런 수고로운 일들을 안 해도 네. 되는 거니까 이제 비용과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산업 환경, 네. 경영 환경이 이제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어떤 인재를 채용하는 것도 굉장히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공채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기업 스스로 이제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제 몇 개월에 걸친 공채 기간이 우리 취준생 분들에게도 좀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죠. 뭐 네.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런 변화가 취준생 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선은 이 공채 시스템하고 인재를, 그러니까 사람을 선발하는, 평가하고 선발하는 그런 방식들과 네. 기준들이 좀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네,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서류 필터링이 있다, 뭐 이런 네네. 얘기들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이 서류 필터링이 조금 축소가 될 것 같아요. 조금 축소가 되고 좋은 거 대신 아닌가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또 있죠. 네, 축소가 되고 이제 면접하고 인턴십 같은 네.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될 거고요. 이제 서류 필터링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이제 면접으로 갈 사람 혹은 인적성으로 갈 사람 일부를 이제 선발하기 위한 네. 그런 이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펙, 뭐 학점이나 어학 점수나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다 점수화하고 서열화 시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등부터 몇 등까지 이렇게 잘라서 다음 단계로 이제 올리는 건데 수시 채용으로 전환이 되면 일단 모집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네. 작아지고 그러면 이제 지원자도 작아지게 되고 적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필터링의 기능이 조금 약화될 수밖에 없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수시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시 채용으로 진행을 하지만 그 수시 채용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지원자들이 맞아요. 이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류 필터링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는 아닐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유지는 되겠지만은 이 서류 필터링을 통해서 떨어지는 비율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서류 필터링의 이 역할이 조금 축소가 되면 면접과 인턴십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수시 채용으로 이제 전환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무에 좀 인재를 빨리빨리 투입하기 위해서인데 사실은 일을 얼마나 잘하냐, 이 사람의 실무 능력이 얼마나 좋으냐는 사실 스펙만으로 평가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맞아요. 네, 쉽지 않으니까 이제 면접의 난이도라든지 깊이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어려워질 거고요. 그리고 인턴십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 스펙 위주의 공채 이 환경에서는 내가 인턴십을 했다가 하나의 스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시 채용으로 바뀌게 되면은 인턴십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 인턴십에서 얼마나 잘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턴십이 평가하는 과정, 평가의 네.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면접을 몇 개월에 걸쳐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예전에는 인턴십을 좀 일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네.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내가 인턴십을 했다라는 그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인턴십을 하셨다면은 이제 원래의 인턴십의 본래 개념이 취지에 맞게 돌아갈 거예요. 인턴십의 본래 취지는 물론 일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있지만 네. 기업 입장에서의 인턴십은 일하는 기회를 주고 이 사람이 실제로 일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정말 같이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만한 사람인가를 장기간에 걸쳐서 평가를 하는 원래는 평가 도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 채용으로 전환이 된다. 그리고 LG 그룹 같은 경우는 그 채용을 전제로 한 그런 인턴십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인턴십을 평가의 어떤 과정으로 보고 그 평가를 잘 통과한 사람만 채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턴십이 어떤 내가 그 경험을 쌓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일을 잘해야 되는 네. 그런 과정으로 이제 변환이 될 거예요. 네, 처음 딱 이제 서류 필터링이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좋은 거 아니에요? 했는데 듣다 보니까 좋은 것도 나쁜 네. 것도 아니라 그쵸. 그냥 약간 이제 면접과 인턴십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음. 방향으로 네. 나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른바 스펙 몇 종 뭐 이런 걸 열심히 준비해서 인적성을 잘 보고 뭐 스터디로 면접을 준비하고 이런 취업 준비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과거부터 네.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는 것들이 졸업할 때가 되면은 졸업하기 전에 이제 학점 좀 정리를 해놓고 네. 졸업할 때 되면 이제 자격증, 뭐 토익,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이제 스펙들을 좀 쌓아놓고 이제 몇 개 회사들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아요. 맞게 단타식으로 뭐 인적성 맞아요. 빡세게 며칠 준비하고 면접 이제 내가 서류 합격하면은 면접 스터디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에 대한 스터디하고 면접 맞아. 준비하고 반짝게 되게 이렇게 벼락치기 네. 스타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네,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일관성 있는 준비를 해왔는가, 일관성 있게 경험을 쌓아왔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스펙을 쌓는 건 비슷해요. 내가 네. 경험을 하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뭔가를 준비하는 것들은 그 준비하는 것 자체는 뭐 달라지지 않지만 그게 일관성이 있고 방향성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재무회계를 하고 싶어. 그러면 재무회계와 관련된 어떤 전공 수업들을 듣고 그 수업에서의 학점은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재무회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직무에서 인턴십을 해보는 식으로 이 재무회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그런 스펙들을 네. 이제 쌓아가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뭐 봉사활동이나 뭐 동아리 같은 것들도 내가 선택한 직무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동아리까지 네.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취미 동아리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취미 동아리 하는 거 뭐 말리지 않지만 이제 그것만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비중을 네. 좀 조절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면접에서는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그렇죠. 해왔다는 걸 보여주고 또 인턴십에서는 실제로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노필터 영상에서 이제 학벌에 대한 얘기를 네.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벌이 좋으면 뭐 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수시 채용으로 전환이 되면은 이제 실무 능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학벌이 좋다고 해서 내가 그걸 믿고 아무 준비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고 또 약간 학벌에 대한 자신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 학벌이 좋은 분들도 너도 나도 달려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 경쟁이 훨씬 더 좀 심화되는 상황이 되기는 합니다. 네,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힘들어요. 답답해요. 취업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저는 같아요. 늦게 태어났으면 취업 못했을 거예요. 정말 진짜 취준생분들이 너무 힘듭니다. 힘들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들어지는 게 그 수시 채용은 지원 자격 자체가 네. 공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채는 이제 회사 단위로 혹은 그룹사 단위로 이제 네. 많이 뽑아 놓은 다음에 이제 각 계열사나 각 부서로 이제 일괄적으로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 자격이 좀 브로드해요. 넓어요.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속에 내가 네. 어떤 원하는 직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딱 맞지 않아 스펙이. 그래도 일단은 넣어볼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이제 필요한 인원만큼 뽑는 거다 보니까 지원 자격이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대차가 이제 19년에 수시 채용으로 전환을 네. 했잖아요. 18년도에 올라온 공고를 보면요. 지원 자격이 그냥 전공 몇 개 정도밖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지원 자격 보면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을 아는 사람,
그리고 전공도 굉장히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자격증 같은 것들도 되게 세부적으로 나와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공채에서는 내가 일단은 문이 넓으니까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는 게 어려웠어. 그렇다면 수시 채용에서는 네. 이 지원 자격 자체를 갖추지 어. 못하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서류 필터링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 대신 이제 지원 자격이 그렇죠. 애초에 굉장히 까다롭고 허들이 구체적으로 높아집니다. 네.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대기업이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 전반적인 채용 분위기도 좀 바뀌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네, 이제 인사나 어떤 이 채용에도 트렌드가 있어요. 네. 네, 트렌드가 있는데 이제 대기업들이 시행하는 거를 이제 중견 중소에서 좀 따라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추세는 좀 확산이 될 것 같고 이제 이미 뭐 중소기업 아주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채라는 거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지만 이제 그 미들급에 있는 네. 약간 매출액 1,000억 원대 이 사이에서 공채를 하는 약간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하는 것들을 좀 따라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취준생분들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좀 했던 얘기들을 또 좀 계속 하게 되는데 학벌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 목표를 빨리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로드맵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준비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거는 전공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부터 결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전공을 네. 무시하고 취업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1, 2학년 때부터 내가 이거를 좀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릴 때에는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맞아요. 이제 대학교를 갓 입학한 상황에서는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선배님이나 이제 주변 지인이나 이런 뭐 전문가들 이제 좀 도움을 받아서 어떤 분야로 내가 진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고 네. 로드맵을 그려서 준비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 이제 그 주변 지인들 중에 친구들은 좀 제외를 하시고 고만고만한 네. 친구분들은 좀 제외를 하시고 좀 나보다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의 네. 조언을 들으면서 좀 그런 로드맵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미 전공 선택도 끝나고 이미 4학년이신 분들은 힘들죠. 어떻게 답이 없는 건가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제일 지금 피보는 제일 피해가 막심한 네. 이제 분들입니다. 이제 2, 3학년인 분들은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이제 네. 그런데 이 변화의 격동기에 딱 마주친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분들인데 사실은 조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차피 채용 공고도 많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졸업을 유예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졸업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인턴십을 좀 노려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인턴십 할만하면 괜찮은, 할만하면이래. 하면은 이제 취업이 도움이 될 만한 이제 그런 인턴십을 소개하는 영상도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직접 다 이제 회사랑 이런 거 골라가지고 이걸 하면은 왜 좋은지 막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나만 보려고 소문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조회수가. 그러니까 이제 4학년인데 내가 이렇다 할 경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인턴십을 골라서 좀 활용을 해보시는 거가 최선인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골라서 보여드렸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6개월 이상 혹은 1년까지 이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이제 그런 이제 인턴십이었거나 아니면은 정규직 전환이 거의 이제 크게 실수하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이 되는 이제 그런 인턴십이었기 때문에 해보면 되게 좋을 만한 곳이었는데 안 해가지고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미 그 인턴 채용은 끝난 거죠? 끝났죠. 네, 아쉽네요. 마상을 좀 제가 입었어요. 근데 앞으로 놓치지 말고 여진님이 마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많이 요청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저도 그랬지만 네. 4학년이고 졸업할 때가 되면은 내가 빨리 취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빨리 정규직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조바심이 생겨요. 그런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네. 약간 미뤄도 괜찮거든요. 음.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인턴십을 하거나 뭐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죠. 수시 맞아. 채용으로 전환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나는 직무 경험을 쌓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내가 인턴십이든 계약직이든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에도 중요한 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직무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내가 잘할 수 있는 직무를 애초에 선택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어렵죠. 그럴 때 이 지금 직무까지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저희가 지금 없죠? 그 직무 선택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네, 좋아요. 따로 한번 꼭지를 잡아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필터 취업 네 번째 시간은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네, 건가요? 그렇게 네,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당장 어디 이렇게 어플라이 할 때도 없고 네.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네, 오늘 게 주제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축소였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공채 축소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도 빠질 수 없죠. 여진님의 이제 정리하는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은 한마디가 좀 길어요. 근데 길어요.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20대 이제 초중반, 뭐 아니면 후반까지 좀 걸리는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입시가 정시 위주가 아니라 아마 수시 위주의 대학 입시를 좀 경험을 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공채 축소는 정시 위주의 대입에서 수시 위주의 대입으로 바뀐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때는 사실 고3 때 바짝 해가지고 수능 점수 좀 잘 받으면 괜찮은 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수시 전형으로 바뀌면 고3 때 반짝해서는 절대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거든요. 네. 이 개념, 이 컨셉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이제 오늘도 미리미리 준비하자가 핵심입니다. 네, 미리미리 준비하자. 네. 또 이렇게 대입, 이제 입시 대입과 빗대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그렇죠.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이어지는 노필터 취업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공채 축소가 취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지는 노필터 취업, 다음 시간에는 더 생생한, 더욱더 날 것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안녕. 파이팅! 파이팅!